씨가 월세 미납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예, 정준 씨가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지난 2016년 6월부터 내질 않았다는 거죠. 그 체납액이 무려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네, 건물주는 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제하더라도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내용 증명을 2차례 보냈지만 이거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해서 본인이 이렇게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요, 정준 씨에게 밀린 월세 2천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라라고 판결합니다. 정말 생활 연기인데 참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까? 연기하지 않는 연기가 어려운 건데 근데 그런 지금 활동을 조금 쉬는 와중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오니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좀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해결이 된 상태예요. 제 돈으로 제가 메꿨어요. 자, 바로 다음 날이죠. 정준 씨가 또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월세 미납 해명 하루 만인데요. 지난 2016년도에 정준 씨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7,800만 원 정도를 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00만 원 가량만 변제를 한 상태고 6,600만 원은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결국 A 씨는 정준 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준 씨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A 씨는요,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준 씨가 조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정준 씨와 나눈 메시지와 계좌 내역,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 번째 논란에 관련해서 정준 씨는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나요? 저는 투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은 빌려준 거다. 그게 무혐의 처리됐고 또 민사로 해서 기다려줘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좋게 사업에 투자를 할 게 돈을 넣잖아요. 그럼 이 투자자가 그때부터는 이 회사의 어떤 주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인 너가 나 또한 회사의 주인인데 왜 이런 돈으로 썼냐 하고 횡령 배임으로 얼마든지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고소인이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차용증을 썼다는 거는 빌린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정준 씨가 내놓은 입장은요. 고소인 A씨와 의류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는데 요구하지도 않은 투자금을 내놓더니 몇 달 뒤에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 라면서 당시 협박받듯이 차용증을 썼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차용증을 썼다는 거는 정준 씨가 사실 빠져나가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갚아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협박받듯이 차용증을 썼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이거를 법정에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협박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 협박받은 당시에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법원에서도 세 차례 나눠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정준 씨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준 씨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기사에 저는 죽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떤 내용의 기사든 한 번만 생각해달라. 사람인지라 아프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전하는 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정준 씨가 올렸듯이 기사에 대해서 재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저게 굉장히 좀 절절하게 느껴지네요.